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자결로 생을 마감한 광해군의 며느리 태빈 박씨 이야기입니다. 태빈 박씨는 조선의 왕족으로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며느리인데 광해군의 장자 왕세자 이지와 혼인하여 왕세자빈이 되었습니다. 본관은 밀양으로 아버지는 박자응이며 어머니는 광주 이씨인데 광해군 3년인 1611년 음력 8월 2일 정식 간택을 통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44건, 광해 3년 8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1611년 명, 만력 39년, 세자빈을 정하고 교서를 반포하다. 세자빈을 정하였다. 백관에게 한 자급씩 더해주고 삭집처불도로 내준 다음 교서를 반포하였다. 교서는 다음과 같다. 왕은 이르노라. 해와 달이 제자리에 있어 국본이 한결 훌륭해짐을 경화하고 대오는 얘가 엄숙하여 천생연분의 어울림을 기뻐하는 법이다. 이제 아름다운 일이 비로소 거행됨을 맞아 널리 알려 두루 퍼지도록 하노라. 생각건대 원사의 착함은 일찌감치 여민의 기대를 메었고 배필을 정해주고픈 생각은 실로 부모로서 다 같은 생각이다. 주음짝을 얻어 종사의 중임을 계승하게 하고자 생각하여 이에 세자 시강원설서 박자흥의 딸 박씨를 왕세자빈으로 정하였다. 충유스런 명벌로서 평소부터 덕을 쌓아온 집안으로 일컬어졌고 유순하고 갸륵한 태도는 진실로 세자의 짝으로 어울린다. 칭찬이 이미 궁중 안에 터졌으니 경사스러움은 실로 가방에 관계된다. 깊은 일에 어찌 추운을 우선하지 않겠는가. 요기는 장차 후일을 기다리겠다. 이에 관직에 있는 자에게 각기한 자급을 올려주고 자궁인자는 대가하도록 명하노라. 가하 가부에게 부탁을 하였으니 내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착한 백성, 착한 사람들의 복록을 하늘이 신명할 것이다. 한편 박씨가 세자빈에 책봉되자 광해군의 특지로 아버지 박자응에게 육품의 관직이 제수되고 조부 박승종에게는 숭정대부, 외조부 이이첨에게는 가선대부가 제수되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44건, 광해 3년 8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1611년 명, 만력 39년, 오옥룡 정립 유영 남이준 신설 박승업 유희분 박자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옥룡을 대사원으로, 정립을 지비로, 유역을 장령으로, 남이준을 지평으로, 신설을 공주 목사로, 박승업을 장령으로, 이옥망을 지평으로, 박안현을 필선으로, 유희분을 형조 참판으로, 정원을 설서로, 오익을 수찬으로 삼았다. 특지로 서서 박자응을 유품에 승진시켜 전적에 제수하였다. 광해군 6년인 1614년 음력 7월 5일에는 박씨의 출산을 위해 산실청이 차려졌으나 이때 낳은 딸은 같은 해 음력 12월 19일에 요절하였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85건, 광해 6년 12월 1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614년 명, 만력 42년, 동궁 아기씨가 죽은 일로 치상 등의 일을 예조로 하여금 참작토록 전교하였다. 동궁 아기씨가 죽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치상 등의 일을 예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탈토록 하라. 이후 1623년 음력 3월 13일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폐위되자 박씨도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갈 때 함께 쫓겨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박씨의 조부 박승종과 아버지 박자응은 반정 이튿날 모두 자결하였고 외조부 이이첨은 그 아들들과 함께 참수되었습니다. 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14일 갑진 14번째 기사 1623년 명천계 3년 박승종 박자응이 달아나 자결하다. 박승종이 그 아들 박자응과 함께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승종은 선묘조태 출신하여 재간과 기국이 있는 자로 일컬어졌고 이르는 곳마다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이영경과 결탁하여 오랫동안 요로에 있었는데 광해 때에 이르러 그 아들 자응의 딸이 폐세자의 빈이 됨으로써 권세가 날로 성해졌다. 7년 동안 정승으로 있으면서 아첨으로 총애를 굳히며 오직 탐욕만 부려 전택을 널리 점유하였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버이를 섬김에 애도가 없고 거상을 삼가지 않아 명교에 득취하였으니 그의 위인을 알만하다. 다만 난관에 임하여 동요하지 않고 죽음에 있어 처신을 명백히 한 것이 다소 불만한 점이다. 자응은 그 위인이 사납고 드세였다. 본래 그의 처부 이이첨의 간교함을 미워하여 가까이 한 적이 없었고 대업의 무리를 개돼지같이 보았는데
그 딸을 폐세자의 빈으로 들여보냄으로부터 권세를 빙자하여 기세를 부리고 전민을 널리 점유하여 저택을 크고 화려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매도하였다. 한편 유배 생활 중 박씨는 남편 이지와 함께 단식을 하거나 목을 매는 등 자결을 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약 2개월 후인 음력 5월 이지가 탈출을 위해 땅굴을 파고 도망치려다 붙잡히고 박씨는 이지가 체포된 지 3일째 되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향년 26세였는데 박씨가 자결하고 약 한 달 후인 음력 6월 25일에 남편 이지는 자결을 명받아 자결을 하게 되며 폐위된 관계로 시호 등은 없습니다. 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5월 2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1623년 명천기의 3년 폐세자 이지가 땅굴을 파고 도망치다 붙잡히고 폐비는 자결하다. 폐세자 이지가 의리 안치된 상황에서 땅굴을 70여 척이나 파 울타리 밖으로 통로를 낸 뒤 밤중에 빠져나가다가 나졸에게 붙잡힌 사실을 강화부사 이종로가 치게하여 보고하였다. 이에 즉시 별장 권채와 중사 박홍수 및 데리고 있던 나인 막덕을 붙잡아들여 국문하였다. 막덕이 공초하기를 폐세자가 처음 의리 안치되었을 때 폐빈과 같이 죽기로 약속하고는 미리 명목과 악수를 만들어 놓고 15일이 넘도록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폐빈과 함께 목을 맨 것을 여종이 바로 풀어주어 구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벌의 가위와 인두가 서울에서 보내져 왔는데 이것을 보고는 마침내 굴을 뚫겠다는 생각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손으로 직접 땅을 파서 빈으로 하여금 자루에 흙을 담게 하고는 방 안에 옮겨두었는데 시작한 지 26일 만에야 일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망쳐 나와 만이산으로 가려다가 가야산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지니고 있던 서찰은 대개 대상에 청탁 편지를 까탁한 것이었는데 나루터를 통과할 때 엄중한 경계를 피하기 위한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편지 내용 중에 이른바 전일 우러러 호소하였다는 것이나 서경병로 등의 말은 모두가 거짓 지어낸 말들로서 실제로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위리 안치된 속에 있던 여종 양이를 추후로 붙잡아 국문하였는데 그 공초가 막덕의 것과 대략 비슷하였다. 권치와 박홍수 등은 모두 공초하기를 마음을 다해 철저히 엄밀하게 수직해 왔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굴을 뚫어 탈출하다니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하였다. 그때 마침 훈신 김경진 등이 일본의 집종 이말질수라고 하는 자의 종적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듣고 포도청으로 하여금 수색하여 체포한 뒤 국문하게 하였다. 그가 공초하기를 일찍이 권채와는 도감의 장졸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의 노비를 보내 전원하기를 패동궁이 장차 굴을 뚫고 탈출하여 배를 타고 도주하려 한다. 부디 두모포 뱃사람 가팔리라고 하는 자로 하여금 배를 가지고 갑고지로 내려오게 해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배를 예약해 놓은 다음 먼저 권채가 있는 곳에 갔더니 권채가 말하기를 배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패동궁과 함께 배를 타고 도주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국청에 보내어 신문하였는데 말을 바꾸긴 하였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권채는 처음에 얼굴을 서로 모른다고 잡아떼었으나 대질하자 상당히 굴복하는 기색이 있었다. 권채와 말칠수는 모두 장하에서 죽었다. 막덕과 향인은 형신한 뒤에 잔사의 전복으로 정속시켰다. 중사 및 사란인 엄영남 등 사이는 모두 놓아주었다. 황해 감사 이명은 폐인이 소지하고 있던 서찰의 겁봉에 황해 순영 서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체포되었으나 북청에서 그 편지는 거짓 칭탁한 것으로 이명과는 관계가 없는 듯하니 선처하기를 청한다고 하자 관잭을 삭탈하여 놓아주라고 명하였다. 때는 6월 5일이다. 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 상이 하교하기를 어제 강화의 장계를 살펴보건대 안과 밖에서 서로 이를 꾸민 것이 분명하니 그 계책이 어찌 흉측하고 참혹하지 않은가. 경들은 좋은 계책을 깊이 생각하라. 하니 대신이 회개하기를 안과 밖에서 서로 이를 꾸민 점에 대해서는 과연 성상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하에서 유언비어가 날로 생겨나는데 어떤 이들은 역적 집안의 노복들이 아직까지 소속되지 못해 모두들 반칙할 생각을 품고 이런 일을 빚어냈다고 합니다. 해당 원으로 하여금 속히 이 일을 처리하게 하소서. 폐조의 외척이나 근속들로서 도성 안에 있거나 근도에 유배된 자들은 먼 변방으로 옮겨보내야 합니다. 박승종의 첩자 3인이 현재 서울 안에 있으니 먼저 붙잡아 구속하고 기타 근도에 있는 역적의 족속들은 모두 조사하여 유배지를 옮김으로써 밖에서 호응하는 음모의 씨앗을 근절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감의 대장에게 영을 내려 더욱 엄하게 호위하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따랐는데 호의는 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박승종의 아들 박차전 등 3인이 모두 함께 수금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박자흥의 예에 따라 나누어 정배되었다. 부사 이중로는 대간의 노넥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왔다가 공초한 뒤에 풀려났다. 탈출하는 폐쇄자를 붙잡아 보고한 정병 최승용은 통정대부로 승진하고 충순이 김준남은 상당한 직에 제수되었는데 이들 모두에게 종신토록 후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폐쇄자 지가 체포된 지 3일째 패빈이 스스로 유배지에서 목을 메어 목숨을 끊었는데 호조로 하여금 옷과 이불을 보내게 하여 염습하고 여가에 옮겨 빈소를 차리게 하였다. 폐사자 이지는 궁녀 출신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후궁에게서 이야기라는 서녀를 낳았고 또 다른 후궁 이씨에게서 서녀 한 명을 더 낳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의성 김씨 집안의 김문거에게 시집갔으나 자식이 없어 오촌 조카인 김진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씨 소생에 따른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의 자손들에 대해 언급할 때에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의 친딸 소은허 씨가 폐쇄자 이지의 후궁으로 허균은 폐쇄자 이지의 장인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 외전 왕비가 되지 못한 세자비는 자결로 생을 마감한 광해군의 며느리 패빈 박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